영희는 창가에 앉아 빈 찻잔을 돌리며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75세의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끝없이 길고 고요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이 적막한 집안에서 유일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여보, 습관처럼 나온 말이 허공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처음 몇 해는 슬픔에 젖어 지냈지만 이제는 그 슬픔조차 무뎌져 그저 허전함만이 남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며 영희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신혼 때 찍은 흑백 사진 속 두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보였습니까? 그때는 이런 외로운 노년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큰아들 준수가 며느리, 손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의무감으로 오는 방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8살 손자 창준이가 영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에 영희의 마음이 잠시 녹았습니다. 우리 창준이 많이 컸네요. 밥은 잘 먹고 다니나요? 네. 할머니는요? 혼자 있는데 안 무서워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하지만 준수는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상의할 것이 있어서요. 저희도 바쁘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영희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이야기구나. 내 시설도 정말 좋고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5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기억들이.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었네요. 2달 후 영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포장된 짐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영희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편지들을 챙겼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지요. 실버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희는 상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힐즈 실버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밝은 목소리의 간병사가 영희를 맞았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차가운 병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01호가 어머님 방입니다. 식사는 7시, 12시, 6시이고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영희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노인들이 떠들고 있었지만 영희는 외부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한 분이 친절하게 손짓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의 이분은 이곳의 오래된 거주자였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순자의 따뜻한 말에 영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 보세요. 순자가 가리킨 곳을 보니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창수 씨예요. 3개월 전에 오셨는데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예의 바르시고. 영희는 그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 어딘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을 산책하던 영희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봤던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가까이서 본 그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은 눈빛, 정갈한 차림새. 하지만 무엇보다 영희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쯤 됩니다. 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요. 네. 50년을 살던 집을 떠나오니 영희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정원은 정말 아름답지요. 영희는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투, 미소,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그 후로 영희와 창수는 자연스럽게 매일 같은 시간에 정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눴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떠셨어요? 미역국이 집에서 끓여 먹던 것과 비슷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해서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대충.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창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영희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영희는 창수와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영희 씨 요즘 밝아 보이네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김창수 씨랑 친해지셨다면서요? 좋은 일입니다. 이곳에서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은데. 친구, 정말 그뿐일까요? 영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창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의 미소를 떠올리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단풍이 곱게 물든 정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창수가 조용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창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억양, 그 목소리, 혹시 영희 씨 성이 어떻게 되세요? 이영희예요. 왜요? 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대학은 어디를? 서울여대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정말 당신입니까? 영희. 55년 전 그 영희 말입니다. 영희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 55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18세 소녀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설마 창수 씨? 김창수 씨 말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너머로 젊은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영희 씨, 정말 당신이군요. 제가 얼마나.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수 씨 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이 내린 기적입니다. 다시 만나다니. 영희는 창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5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창수 씨, 기억나세요? 처음 만난 날을. 물론입니다. 1968년 3월 2일 서울여대 입학식. 당신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요. 창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말을 걸었을 때 당신은 얼굴이 빨개져서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창피하게 그런 옛날 얘기를. 옛날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어제 일 같아요. 점점 어둑해지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수 씨,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희 씨. 정말 미안합니다. 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우리 딸과 헤어져 달라. 가난한 집안의 아들과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요? 저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는 울먹였습니다. 바보세요, 정말 바보.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싸워볼 걸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께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결국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5년간 묻어뒀던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와 창수는 매일 만났습니다. 55년간의 공백을 메우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창수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당신과 헤어진 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요. 창수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렸지요. 당신을 잊으려고. 결혼은요? 5년 후에 했습니다. 선을 봐서.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요. 영희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행복하셨겠네요. 아닙니다. 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희 씨,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지만 진짜 사랑은 당신이 전부였어요.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창수 씨.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도 가끔 창수 씨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입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창수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창수는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바보 같으셨군요. 저도 똑같았는데요. 당신을 만나지 못한 하루하루가 모두 아쉬웠습니다. 이틀 후 창수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포장지를 뜯어보니 예쁜 브로치였습니다. 55년 전에 사주려고 했던 건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이제라도 영희는 감동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창수 씨, 달아줄까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영희의 옷에 브로치를 달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창수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자신이 18세 소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실버타운 밖으로 나가볼까요? 나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외출 신청하면 됩니다. 창수는 영희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55년 만에 정식 데이트였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차 드실래요? 커피 주세요. 설탕은 2개. 기억합니다. 옛날에도 설탕을 많이 넣었잖아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당신에 대한 모든 걸 기억합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55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희 씨, 네,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뭐가요? 사랑하는 일 말입니다. 75세 영희의 가슴이 18세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수 씨, 저는 5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와 똑같이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창수 씨를 사랑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보 같을지도 모르지만 무슨 소리세요, 영희 씨?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창수가 영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가슴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름진 손을 마주 잡고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55년 전과 똑같이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창수의 방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지내던 창수의 방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다음 주 이사회 안건은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창수 씨가?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창수는 큰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궁금함을 참지 못한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수 씨, 오늘 오신 분들은? 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켜버렸군요.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영희는 놀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것도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고요. 그럼 왜 여기에? 외로워서입니다. 창수의 단순한 대답에 영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희 씨? 큰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 감옥 같더군요. 그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랑 있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창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재벌이든 평범하든 제 눈에는 18세의 그 예쁜 영희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영희 씨, 여기 와서 당신을 만난 건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 창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희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실버타운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75세의 연애라니 보기 좋잖아요. 사랑은 나이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아들 준수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본 순간 준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니? 영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창수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은 처음 봅니다. 영희 아주머니 덕분이네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실버타운에서 부부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창수가 영희를 위해 색소폰을 불어주면 영희는 55년 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창수 씨, 색소폰도 치실 줄 아셨네요? 젊었을 때 배웠는데 당신을 위해 다시 연습했습니다. 영희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저녁 석양이 지는 정원에서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창수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창수 씨, 제가 이런 말 해도 되겠어요? 뭔데요?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은 지금도 18세 소녀처럼 뛰고 있거든요. 창수 씨를 생각하면 이 나이에도 이렇게 설레다니. 창수는 영희를 꼭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영희 씨. 5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석양빛에 물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시 같았습니다. 나이 든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가을에 다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영희는 창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없더군요. 내 가슴은 지금도 소녀처럼 뛰고 있어요. 55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사연 남겨주세요.